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지금 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부터 진행 중인데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공식 발표를 하셨다는 네. 보도까지는 제가 듣고 오늘 방송에 들어왔는데 지금 속보 뜬 걸 보니까 특별감찰관 국회 추진 절차 진행을 의총에서 결정했다라는 속보가 지금 떴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받는 걸로 네,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간에서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야당에서는 특별감찰관 안 받고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던져봤자 안 받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진행하는 걸로 결정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친윤계와 친한계가 네. 특감과 특검을 잘 주고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사실 뭘 하겠다고 했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었잖아요. 이제까지는. 그거 있었잖아요. 금투세. 금투세 그거는 뭐 대통령실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던 거고. 그래요. 넘어갈게요. 이제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막혔다가 아 그래 이건 추진하자. 대통령 담화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네. 그 대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2 요구에 대해서 토달지 말고 이탈표 없게 단속 잘해라. 네. 이 양측의 어떤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졌다고 보는데 이게 특감이라는 게 이제 추진하게 됐어요. 그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당내에서 처음에는 원내대표도 반대하고 했는데 네. 내 말을 들어줬다. 성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협상은 이제 원내대표가 맡을 겁니다. 네. 그럼 민주당에 일단 협상이 안 나올 거예요. 네. 자기들은 특감으로 관심이 쏠리는 게 싫으니까. 네. 그리고 또는 이게 원래 3명을 추천해요. 1명 여당, 네. 1명 야당, 나머지 1명 여야 합의. 그러면 대통령이 누구 추천한 사람을 고르겠습니까? 여당에서 여당이 추천한 사람을 그렇죠. 고르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협상 테이블에 나와도 3명 다 우리가 추천할게 이럴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그걸 받을 수 있나요? 못 봤죠. 민주당이 다 추천하는 걸 적어도 1명은 우리가 추천해야지라고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재단 빼고라도 그거 연계하는 거 안 할 테니 추천은 공정하게 반반하자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어디 그런 걸 지키는 정당입니까? 아, 그렇죠. 특검도 지들이 다 추천하겠다는 마당에. 그러니까 이게 특감을 한다, 추진한다, 와! 근데 실제로는 네. 이게 특감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추천될 가능성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의 결정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 주고 하나 받은 그러니까 서로가 당내 친윤계와 친한계가 네. 서로의 명분을 챙겨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당론으로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별법 제의 요구권의가 이제 뭐 속보로 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요 내용도 저희가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다. 이거는 이제 이 민주당이 수정한 특검법에 흔들리지 않고 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이게 익명 투표니까 비공개해서 네. 누가 또 내 표 정도의 반란표가 나올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이거 거부하겠다라는 네. 선언을 또 같이 한 셈이니까요. 네. 서로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선에서 서로의 면을 세워주면서 우리끼리는 끝까지 가지 말자, 뭐 표결하고 싸우고 막 이러지 말자라고 일단 네. 화해를 한 거라고 봐야죠. 일단 봉합. 네,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야당은 계속해서 길거리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당은 뭉칠 수 있는 것들 뭉치면서 정부적인 판단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랄라님께서 장해찬 때문에 시청하러 옴이라고 글을 좀 주셨고, 그리고 최명희님, 우리 장해찬님 덕분에 실시간 수 늘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시청자분들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네. 화요일은 김종혁 최고가 나오고 목요일은 장해찬이 나오고 그 얘기를 먼저 해주셔서 이 감사해요. 뉴스 엔진의 성격은 대체 뭐냐? 그러니까 저도 제 팬들이나 지지자들한테 네. 뉴스 엔진 오라고 하면 네. 왔다가 네. 뭐야 이거 친 한동훈 채널이네 이러고 또 반대편으로 딴 데서는 이제 뉴스 엔진이 당대표 일정 따라가고 이제 하니까 그걸 보고 왔다가 저가 나오는 걸 보고 네. 뭐야 이거 반한 채널이네.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지금 그만큼 양분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감정이 안 좋은 게 숙제인데 보통은 한쪽 노선을 딱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은 친윤, 네. 이 채널은 친한. 그게 이제 실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조회수도 오르기 쉽지만 네. 저는 그래서 뉴스 엔진의 어려운 길 가는 결정을 존중합니다. 아유, 감사해요. 이 기조가 과연 끝까지 유지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여기서도 욕먹고 저기서도 욕먹을 수 있는데 다양한 목소리를 골고루 듣겠다고 네. 김종혁 최고와 저를 동시에 출연시키는 게 되게 모험이고 양쪽에서 욕먹는 포지션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뉴스엔진은 저희가 모든 분들이 틀린 것도 없고 모든 분들이 맞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라는 타이틀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누군가의 그 맹목적인 추정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저희는 국민의힘 그리고 범보수의 지지자 여러분들 모두의 의견을 듣는 그런 방송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잠깐 또 슈퍼챗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강지연님께서 아까 초반에 우리 장혜찬 응원해요 하면서 슈퍼챗 주셨는데 제가 아까 이제 미처 감사합니다, 슈퍼챗. 읽어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어제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한 번 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니까 좀 광고를 하면 저희 뉴스엔진이 올해 처음으로 생겼고 라이브도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작한 신생 방송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요. 이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저희가 2024년에 받는 슈퍼챗은 100% 사랑의 열매 기부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도 보수의 품격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좀 믿어주시고 진정성 의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었죠. 조금 가벼운 얘기를 좀 해볼까요? 김재원 의원께서 이제 TV에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골프 연습하신 걸로 좀 문제되신 이슈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니 대통령 차라리 그냥 트럼프 대통령께서 당선될 걸 미리 알고 미리 골프 연습을 좀 했다라고 하지 그랬냐. 뭘 또 트럼프 대통령이랑 하려고 했다라고 하다가 그 전에 친 건 뭡니까 하니까 또 왜 우물쭈물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당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이게 올바른 처신이었냐라는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힘든 대선 유세 중에도 골프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피해를 주거나 예를 들면 뭐 수해가 발생했을 때 정말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골프를 치면 손가락질 받아야 되지만 네. 그게 아니고 누구에게 피해 주지 않고 여가를 즐기는 게 골프라는 운동이라서 문제가 될 이유가 뭔가 그 조기 축구했다고 뭐라 하진 않을 거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종목의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유독 이제 골프가 대중 스포츠가 돼서 젊은 사람들도 정말 많이 치는데 네. 이 골프라는 운동에 대한 편견이 유독 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있고요. 그 부분은 저도 조금은 공감.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미기 대선 있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몇 번 정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워낙 민감한 시기니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대통령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치고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국내 주요 언론 보도와 다르게 그 여러 네트워크가 미국 내에 있지 않겠습니까? 바닥 민심이라던가 전문가들의 조언이라던가 그래서 공화당 인사들과의 접촉도 늘려가고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친하게 지내려면 진짜 골프가 필수입니다. 네. 이 아베 일본에 돌아가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왔을 때 하루에 골프 한 게임이 18홀이거든요. 네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 말씀드리면. 네. 근데 거기에 9홀을 더해서 27홀을 쳤어요. 그 거의 한 6시간, 7시간을 트럼프 대통령이랑 골프 치면서 둘이 딱 붙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응대하려면 골프는 꼭 해야 되고 그게 아베식의 의전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을 가면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느냐. 네. 트럼프 대통령의 호화 별장인 마리아고라는 데를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요 인사는 다 마리아고를 가요. 우리가 마리아고를 못 가면 트럼프의 VIP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마리아고 리조트에는 골프장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같이 라운딩을 도는 게 트럼프가 VIP를 접대하는 룰이에요. 지금 이은경님께서 윤통하고 트럼프랑 골프 치는 거 생중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돌아보시면 네. 과거 부시 대통령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골프카트를 운전하고 같이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정겨운 모습을 연출했습니까? 그 사진이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결국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외교를 위해서는 뭐라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일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들이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먼저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하셨죠? 거예요.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랑은 5분밖에 통화 안 했는데 우리랑은 12분을 통화했고 그 와중에 트럼프가 우리 보고 자꾸 돈 내라고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한국 조선업 칭찬을 엄청 해줘요.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이었거든요. 저희가 그 경제 방송을 하나 진행을 했는데 그 조선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열변을 토하고 가신 게스트가 계세요. 그 내용을 진짜 우리 장혜찬 전 최고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면 대통령실에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정말. 트럼프가 네. 이 한국에게 지금 상당히 열려 있고 마코 루비오를 이번에 국무장관으로 임명했잖아요. 네. 마코 루비오가 미국의 정치인 중에 한국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플로리다 공화당 상원 의원인데 네. 이 사람이 아베 때 일본 보고 위안부에 사과하라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정치인들은 네. 그 재팬 앤 코리아라고 말하거든요. 연설 때. 아. 일본을 먼저 말해요. 네. 근데 이 사람 유일하게 거의 코리아 앤 재팬이라고 말하는 아,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화당 전체에서 한국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미국의 넘버 2인 국무장관으로 임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가 우리 한국과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이 우호적인 이 하트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2기는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지금 뜯어 고치고 뭔가 좀 그 미국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 300개의 뭐 시정 명령을 준비해 놨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긍정적인 사인이 트럼프 정부에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도 골프도 연습하고 뭐 나중에 이 라운딩도 같이 해야죠 당연히. 네, 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너무 지엽적으로 골프 왜 치냐 이렇게 폄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뭐 한 40% 50%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골프를 치던 수영을 하던 승마를 하던 아이고 잘한다. 좀 쉬셔야죠. 이렇게 하실 텐데 사실 이 역시도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그 시선이 좋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명희님 감사합니다. 우리 보수의 진짜 배기 애국자 장혜찬 덕분에 뉴스엔진 알았으니 주변 지인 10분씩 구독 좋아요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명품 보이스 속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회복하시고요. 저희가 이 최명희님의 슈퍼챗도 말씀드렸던가시피 그 사랑의 열매 잘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 그 명태균 씨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수령했다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 오셨을 때 한번 여쭤봤어요. 그 명태균 씨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사건을 여쭤본 건 아니고 명태균 씨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쭤봤더니 그러니까 이런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당 지도부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내용을 전혀 모른다.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윤 중에 친윤, 찐윤. 우리 장혜찬 전 최고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 해서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온갖 말을 다 쏟아내고 있어요. 네.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중에는 뭐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의원과 관련된 말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문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렇죠. 네. 초창기에 우리 당의 주요 정치인들, 그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 김영선, 조혜진 이런 분들이 명태균을 소개하면서 이준석, 김종인과 아주 가깝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두 사람이 키맨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깐 이제 소통했던 적은 있지만 대통령께서는 확실하게 대선 경선 끝나기 전인 10월쯤에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말라라고 차단을 했고 그 이후에 당선이 되고 나서 처음에 도와줬던 관계가 있으니 좀 고마운 마음에 또 덕담 정도 주고받은 게 전부다라는 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확고부동한 해명이고 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공적인 권한을 누리면서 특혜를 받았는가. 지금까지 그 공천 개입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안 된다, 경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텔레그램만 공개가 됐고 그 외에 명태균이 어떤 특혜를 받았으면 이 난리를 안 쳤겠죠. 역으로 이렇게 있는 거 없는 거 카톡 공개하고 난리를 친다는 건 이 정부에서 속된 말로 뭘 받아먹지 못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쉽게 말해 명태균에게 간 어떤 공적 권한이나 특혜가 지금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이 사람이 워낙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활동하면서 여기저기 다 친하고 다니니까 그들과의 관계, 네. 이준석 의원과 주고받는 카톡 이런 게 공개되면서 지금 자극적인 보도가 양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이죠. 오늘 명태균 씨의 검찰 이제 조사 결과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오늘 그 구속 여부가 심사가 들어간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구속은 될 거다라는 예측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뭐 본인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뉘앙스의 말들도 공식적으로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아마도 구속되지 않을까라고 점치는 분들이 계신데 검찰 조사가 끝난 뒤에 사실은 이분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아우 죄송합니다. 혹은 뭐 열심히 수사 조사 받았습니다. 이러고 가면 되는데
괜히 서가지고 막 기자 브리핑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기자 브리핑을 한간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보내는 시그널이다. 자, 봤지? 내가 안고 가. 나 보이지? 나 안 살려주면 나 다 불어버릴 거야. 이런 뉘앙스로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죠. 네. 구속되고 어떤 형이 선고될지 모르니까. 근데 다만 이 정부에서는 네. 현직 대통령의 장모님도 구속돼서 징역 살고 왔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서서 뭔가 검찰을 어떻게 해서 있는 죄를 덮어주고 없는 죄를 만들고 이게 이제 시대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네. 요즘 우리가 MZ세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일선 수사 검사들이 다 MZ세대예요. 아. 저보다도 어린 검사들이 많아요. 20대 후반 30대 검사들이 위에서 누가 말하면 안 듣고 누가 이런 거 시키더라고 오히려 폭로하는 세대예요. 근데 사실 5년, 6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검사들 선배 말 안 듣는다. 그 얘기는 나왔어요. 국세청도요. 네. 옛날에는 세무사 사무실 같은 데서 전관 세무사, 그러니까 국세청 출신 사람들 막 데려다 쓰면 먹히고 했는데 네. 요새는 안 먹힌대요. 아. 위에서 뭐라고 말하면 바로 그냥 인터넷에 글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명태균이 구호 사인을 보내든 말든 뭘 누구를 구해주고 덮어주고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이제는. 좋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뉴스를 하나 봤는데, 그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께서 지금 인천공항에 들어오면서 입국하면서 기자하고 그 소통을 했나 봐요. 그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기사가 돼서 뜨던데, 그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작심 폭로. 특정 시장, 구청장 공천 언급했다.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내용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를 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에게, 여기서 저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죠. 특정 시장의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라고 하신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 주는 게 좋지 않냐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식의 지금 폭로를 좀 한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참 앞뒤가 다른 게 그동안 이준석 의원은 자기가 당대표일 때 부당한 공천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아, 그랬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카톡이 검찰에게 입수되고 거기서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본인 윤리위 사건과 관련된 거 부탁하지 않았느냐라는 기사가 나오니까 이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막 또 쏟아내는 건데 이게 뭐 밝힐 게 있으면 저는 그냥 다 떳떳하게 공개하면 되지 본인과 관련된 논란을 가리려고 막 이 이슈 저 이슈 던지는 건 온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청와대가 공천 개입으로 처벌받은 판례를 보면 네. 조직적으로 동원되어서 기획을 했을 때는 처벌을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이 공천 리스트란 걸 만들어서 새누리당 공관위에 줘요. 네. 그럼 무죄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순 의견 개진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의원이 말한 것처럼 저게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 이게 어떤 조직적 동원이 아닌 이상 단순 의견 개진인 이상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사실 글쎄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한 1, 2년 이게 보면 예전 정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석에서 어떠한 말을 한마디 하는 거 혹은 통화를 해서 무언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눈덩이처럼 번져서 어디 저기 가면 뭐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조금 섬뜩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 이게 정치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이게 생존하는 이 삶이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계속해서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 녹취는 둘째치고 네. 만날 때 막 핸드폰 녹음 켜놓고 이런 건 좀 상상하기 힘든 네. 비매너적인 행위인데 네. 그런 취재 양태도 있고 한데 뭐 그래서 저는 뭘 언급할 게 있고 하면 다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지금 명태균 논란이 네. 뭐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갔다가 지금은 또 이준석 의원 김종인 위원장한테도 불똥이 튀고 막 난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가릴 건 가리고 말할 게 있으면 말하고 좀 투명하게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아니다 없었다 하다가 본인한테 불리한 이슈가 나오니까 또 요거를 살라미처럼 탁 터트리고 이거는 너무 정치 기술적인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사실 그 참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뭐 김혜경 씨의 1심 재판도 있고
또 오늘 영장실질심사도 지금 준비되어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수능도 거의 끝날 시간이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이재명 대표의 1심 빅데이죠, 선고. 빅데이. 네. 우리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가슴 설레어 잠을 못 자는 그 네. 사건 바로 내일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인사 말씀 한마디 듣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 건데 특히나 오늘 이제 수능이었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자녀분들이 수능을 받거나 혹은 뭐 친척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능을 본 가족분들도 참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끝으로 이제 아울러서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늘 수능 보신 분들 또 보신 분들 가족들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얼마나 졸였겠어요. 꼭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면 좋겠고요. 네. 다만 저도 뭐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했는데 한 번의 실패가 끝은 아니더라. 아, 이런 말씀도 미리 드리고 싶고 네. 그 뉴스 엔진도 참 힘든 길 가는데 이 지금의 어려움이 끝은 아닐 것이다. 네. 뭔가 정도를 걷다 보면 남들이 못하는 뭔가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네. 싶은 격려의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수능 날이라서 이 멘트를 꼭 하고 싶었는데 오늘 또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 장해찬 전 최고가 있어서 이 말 하기 조금 민망한데 그래도 좀 할게요. 네. 구술을 하신 분도 대통령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맞아요. 힘내시고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용기 갖고 많이 우리 자녀분들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하는 목요일 4시 라이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도 우리 장해찬 전 최고위원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고 아는 지인분들 10명씩 모셔와서 구독,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